이제 우리가 해독 프로그램 2주째로서 오늘까지 보식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배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독 기간에 참여한 분들의 중에 어제는 또 한 분이 식사를 안 넣으셔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양의를 해보니까 이분이 고관절도 아프고 모든 관절마다 다 아픈 아주 중환자인데 고관절이 운동을 해보니까 더 이제 잘 할 수 있어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고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어제 식사를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보니까 팔도 못 올렸는데 팔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로님은 또 혈당이 드디어 110대까지 119라 했습니까? 약을 다 끊었거든요. 여기 오실 때 바로 측정했는데요. 혈당이 공복 혈당이 하이로 나왔습니다. 측정 불가. 병원에서는 700이라 이야기했는데 인슐린 주사 맞고 또 약을 먹고 그 상태로 그런 하이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약도 다 끊고 인슐린도 다 끊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염려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냐면 우리 장 여사님은 혈압이 높습니다. 처음 왔을 때 17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혈압약은 반드시 지금 드시고 계시니까 혈압약을 드시고 170이야. 그러니까 혈압약 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아니 고혈압 네. 그런데 이제 140까지는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낮에 재면 정상 혈압인 12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아침 되면 혈압이 오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체식에 의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다 올라가고 체온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저는 혈압과 아침에 저는 혈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의 들으시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혈압 높으신 분에게는 위험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약을 계속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반드시 혈압을 고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제 장모님이 뇌경색이셨거든요. 뇌경색이든 뇌중풍이든 다 비슷한 건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고치십시오. 그래서 지금 또 집에 볼일이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가시는데 볼일 보시면 반드시 오셔서 고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별로 염려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좋아지고 있고, 근데 또 한 염려되시는 분이 있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또 염려됩니다. 잠 어떻게 잘 주무시나요? 그렇죠. 우리 정보라 지사님이요 처음 왔을 때요 밤 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칠라더라고. 그런데요, 그거 정말 난감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막 온갖 종류의 병이 다 있어가지고 막 더웠다, 추웠다, 또 땀은요 막 계속 흘리는 거라. 그런데 드디어 이곳에서 지내면서요 잠을 1시간 잤대. 근데 1시간 잤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여러분 밤새도록 1시간 자면 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만 점점 바뀌어가지고요 한 날은 잘 자고 한 날은 못 자고. 잘 잤다는 것이 한 3-4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은 못 자고 또 잘 자고 못 자고 하다가 요즘은요 날마다 잘 잡니다. 시간도 더 길어지고 땀 흘리는 거 다 없어지고, 그리고 각종 정체들이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왕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고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요, 첫 번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삶은요 열정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요, 젊을 때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야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연애를 하죠. 여자를 봤는데 열정이 없다, 연애가 안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열정이 불이 붙으니까요, 자다가도 성경 공부하면요 눈이 번쩍 뜨죠. 그러다 또 이제 교회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엄청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설교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가지고 인생은 열정입니다. 근데 건강을 딱 잃으면요, 우리 삶 속에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내 몸이 괴로우면요, 모든 만사가 귀찮은 거라. 두 번째,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질병이 있다, 지금 위험신호 온다, 열리를 제끼고 여러분이요 건강을 회복하는 일을 첫 번째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모든 것이 막 의욕이 넘쳐, 삶의 질이 높아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정원 5권 443페이지에 보면 치료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치료할 방법 많죠. 방사선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수술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그런데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치료법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취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물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있어요. 머리가 빠지고 입안이 헐고, 그리고 뭐 침샘이 막 고장나고, 그런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료법은 우리 신체에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 우리를 치료하는 단순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치료제는 무엇인가? 그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오늘도 아침에 체조하고 산책하는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다고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요, 숨만 쉬어도 병이 치료되는 곳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촬영을 했는데요, 고속 그 카메라로 촬영해 보니까 소나무에서요 피톤치드가 막 쏟아지는 것이 촬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전부 다 소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막 소나무에서 쏟아지는 그 피톤치드가 여러분 코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뭐 잣나무 숲 이런 밑에 있으면요, 피톤치드가 막 쏙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뉴스타트 건강생활 원칙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뉴트리션, 특별히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물과 건강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가 물에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다 4대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우리 삶의 아주 결정적인 생명의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요, 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이 이제 태어날 때는요, 보통 80% 이상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한 60%, 65%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보다 수분이 더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퀴즈. 이 퀴즈를 맞추면 오늘 점심 때 제가 반찬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이를 하나 더 드릴까요? 오이, 수박을 하나 더 드릴까? 누가 답했어요? 맞아요. 와. 예, 오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 그러면 왜 남자가요, 수분이 더 많으냐면요, 근육의 70% 내지 75%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수분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쫄쫄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근손실이 되면서 근육이 줄어드니까 뭐도 줄어들어요? 수분이 줄어드니까 사람이 쫄쫄해지는 거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포가 물을 붙잡고 있는 자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자력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세포가 못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물이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예, 눈입니다. 눈. 우리 생각에는 혈액이 제일 물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혈액은 그다 피잖아요. 피는 좀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혈액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네. 예, 혈액은 94고요. 눈이 95야. 95% 눈이야. 그러니까 눈물샘이 안 나죠. 눈물이 안 난다면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눈은 이 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알고 보면요, 이 눈에 있는 수분이 감소하면서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60조 개의 세포가 결국에는 뭐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물통입니다. 물통.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은 이런 말씀 듣고 이러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악,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러면요,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 일본의 과학자가 그 책 쓴 거 히스토리한 거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 보면요, 물 분자에게 좋은 베토벤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쫙 들려주고 쏘는 사랑한다 이런 좋은 메시지를 주면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너는 밉다 이렇게 하면 이 물 분자가요 아주 나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물통이 다 물이니까, 세포가 다 물이니까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의 세포에 있는 물 분자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 두 모습을 보겠습니다. 무엇의 차이죠? 하나는 막 싱싱합니다. 하나는 막 완전히 시들어버렸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물을 잘 주는 것은 이렇게 싱싱합니다. 물을 안 주면 저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물을 잘 마시면 이렇게 되고요, 물을 안 마시면 저렇게 시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나이 들면 이렇게 시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은요, 내가 물이 목마르다라는 신호를 받고 물을 마시면 여러분 물 얼마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물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수분이 빠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지로공사 237페이지는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정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에 피로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건강이 정진되고 그리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룬다. 이제 우리 밭에 이제 채소를 심잖아요. 그리고 뭐 옥수수 심고 감자도 심고 다 심어놨습니다. 고구마도 심고. 이 밭의 채소에 이 고구마다 옥수수다 이것을요 튼실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원리하고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요 밭에 거름을 잘해야 됩니다. 옥수수 감자 이거는요 거름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거름을 잘한 이 옥수수는요 올라오면서 대가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양이 잘 갖춰진 식사를 하게 되면 얼굴에 윤기가 다릅니다. 그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햇빛을 쬐야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 곡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햇빛을 쬐야 됩니다. 원리 똑같죠? 다음에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이게 쑥 자란단 말이에요.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의 생리작용을 보면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냐? 특별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조를 유지하고 형태를 유지합니다. 세포의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이 세포 안에는 물이 그 형태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의 수분, 압력, 평압인데 이것을 통해 세포막과 구조를 평평하게 유지하고 식물이 시들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평압, 물의 압력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이 물은 온도 조절과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물은 비열, 끓는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이 물이요, 우리 체온을 잘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반응에 용매화됩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은 물에 녹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피 속에 흡수되는 작은 영양의 분자로 쪼개져야 되죠. 음식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피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분으로 분해시키는 가수분해.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가수, 물이 들어가야만이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요, 우리 대사, 생명작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은 영양분을 이제 세포로 운반하는 것, 다음에 또 노폐물을 다시 배출하는 역할도 하죠. 다음에 반응 촉진, 물 분자는 극성을 띠고 있어 다양한 이온과 분자를 분해하고 결합시키는 용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가스분해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분자가 너무 크잖아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물이 더해져가지고 탄수화물은 메가당과 포도당, 다음에 단백질이 또 물이 더해져서 펩타이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도 더 쪼개지고, 지방에 물이 더해지면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이라는 아주 작은 지방의 영양분으로 쪼개는 역할을 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없으면요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여러분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생리작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3번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노폐물과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물은요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말이죠. 세포 기능, 재생에 필수적인 것이고 산소 운반, 영양소 운반을 하고 또 소화작용, 대사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특별히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다음에 변비를 예방하고 또 뼈와 뼈 사이 윤활작용,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장에 있는 장기들도요 이 내장에 있는 액체로 인해서, 액체도 물이죠, 액체로 인해서 장기가 부딪히고 마찰되는 것을 막아주는 윤활작용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생명의 위협을 일으킵니다. 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명작용에 문제가 있죠. 체온, 혈압 조절이 안 됩니다. 특별히 혈압이 높은 사람은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실 때 물량이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전해질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보다 여름에는 더 많이 먹게 되죠. 땀을 흘리니까. 그럴 때는 이 소금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부족하면 염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의 모두는 뭐로 시작한다 했죠? 염증으로부터. 그래서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면 반드시 검사하는 게 염증 수치, CRP 수치를 검사하죠.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인내심과 집중이 떨어지고 두통, 감기가 잘 걸리고 방광에 관련된 염증, 방광암이 잘 걸리고 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요 잠을 자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나는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걸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저녁 먹은 것이 체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다 땄습니다. 두 손을 다 따도 안 멎죠. 두 발도 전부 다 발가락마다 다 피를 다 안 됐어. 그래도 통증이 안 없어져. 할 수 없이요. 그 밤 12시에 차로 그 가까운 의정부 백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니까 당시 의사가 보더니만 아프다니까 진통제를 놔줬어요. 진통제를 맞아도요 똑같아.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차를 타가지고 36 우리 의료원, 우리 위생병원이 있죠. 그걸 갔습니다. 그 가는 시간이 한 25분 걸리거든요.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지 25분 이게요. 천년 같아요, 천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두 무릎이 딱딱 부딪히는 경험 해봤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릎이 부딪히는 거야, 무릎이. 그 이빨이요. 나도 모르게 딱딱딱딱 부딪히는 거라, 이게. 우와,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경험했어. 딱 이제 응급실에 갔단 말이에요. 딱 가니까 36의료원에 수간호수가 야간에 있었어요. 딱 보더니만 결석이네요. 그래서 바로 결석에 맞는 또 진통제는 또 달라. 딱 놓으니까요.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잠이 깊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36의료원의 수간호사는 백병원의 의사보다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딱 누워있으니까 제가 노상 이제 앞선 사람 방문만 가다가 제가 누워있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우르르 방문 왔어. 야, 그 기분 좋대.
방문 받는 것도 기분 엄청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각자 이제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 자기 아는 비법. 결석에는 뭐가 좋다. 이제 사진 찍어 보니까 요로 결석이야. 요로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가 탁 와닿냐면 맥주를 실컷 마시고 들고 뛰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맥주를 마실 수 없고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일요일 날요 아침에 막 달래기가 다 떼버렸어. 다 떼버리고 물을 막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삼육 의료원 뒤에는 산이 있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막 죽고 뛰었습니다. PT도 하고 막 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워. 그래서 급하게 병실에 와서 소변을 딱 누르는데 쨍그랑 하는 거예요. 쨍그랑. 돌이 빠졌어. 그 이후로 수술 안 했습니다. 바로 퇴원했어가지고. 그 이후로요, 제가 이 물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열심히 드시면 결석이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몸이 필요한 물의 양, 우리가 배출되는 물의 양, 그러면 우리가 먹어서 줘야 될 물의 양이 나오죠,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소화시킬 때 나오는 이 소화액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침샘이 1리터에서 1.5리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위액이 1에서 1.5리터 나오고요, 소장은 2리터에서 2.5리터 나온대. 그러니까 그 대장, 모든 장에서 나오는 그 소화액 다 해보니까요, 하루에 7 내지 8리터 나온대요,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나오죠? 7리터, 8리터면요, 여러분 1리터짜리가 7병, 8병이야. 근데 다행히 이와 같이 나오는 소화액은요, 우리 몸에서 거의 다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1.6리터, 땀으로 배출되는 거 0.6리터, 숨을 쉴 때 0.4리터가 배출되고, 그래서 하루에 배출되는 총 수분의 양이 2.6리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국도 먹잖아요. 국, 과일, 채소를 통해서 먹는 것이 한 0.5리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물을.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은 1리터를 마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세계보건기구 WHO도 하루에 1.5에서 1리터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권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키, 몸무게, 이 사람이 이게 큰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여름에는 더 많이 필요하겠고, 계절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게 되면 항상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물은 규칙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커피나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를 먹은 것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맥주를 마셨다, 술을 마셨다, 이럴 경우에 이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키는 인조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에 탈수를 일으키니까 이런 것은 물 마셨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리터를 마시라.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라. 찬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여름에 이렇게 너무 덥다, 이때 시원한 물을 마셔줘야죠. 그래야 뜨거운 열기를 오히려 식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평상시에는 물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다. 다음에 식사 후에는 소화가 된 다음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화 중에 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돼 가지고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식사 후에 2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전에는 30분 전까지만 물을 마시라. 왜냐하면 30분 전부터 이제 우리 몸은 밥을,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생체식이 있다 했죠.
7시 반, 12시 반, 5시 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걸 알아가지고요. 12시 정도쯤 되면 이제 우리 위는요. 30분 후에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위액이 쫙 나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할 때 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그러니까 150에서 한 200ml 정도 밀리리터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 흡수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율을 초과하는 한꺼번에 막 300ml를 마셨다 하면 그것이 세포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신장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배출해버려요. 물을 마시나 마나이고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참에 왕창 400cc를 마신다 이렇게 마셔버리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소화기능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한 150cc, 200cc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마셔주는 게 좋고 그래서 하루에 한 250cc로 먹는다면 토탈 하루에 한 8잔 정도 이렇게 하면 1리터가 나오죠. 또 이제 물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물이 좋다, 저런 물이 좋다, 알칼리수가 좋다, 요즘 해양 심층수가 좋다. 왜냐하면 해양 심층수에 무엇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육각수가 좋다, 여러 다양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고정이 안 갖고 있죠? 그거 안 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곳에 따라 와가지고 첫 마디가 스스로 안내를 딱 하니까 첫 마디가 여기 정수기가 있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 속으로 이분이 유튜브를 많이 봤구나. 유튜브에 보면요 정수기 물은 나쁜 물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정수기 물이 나쁜 물입니까? 왜 미네랄 다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할 때요 판단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의 기능이 뭐냐? 왜 우리는 물을 마시는가? 물의 기능을 딱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여러분 물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물 마십니까? 물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영양가 없는 죽은 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물은요 끓여 먹든지 찬물을 먹든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끓인 물도요 이 냉물을 타고가면 다 증발돼가지고 다시 비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요 6,000년 전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물의 기능이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체액을 유지하고 수분을 유지하고 물의 순수한 기능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물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좋다고 한다면요 연수가 좋겠습니까? 경수가 좋겠습니까? 연수는 뭐고 경수는 뭐예요? 연수는요 물이 부드러운 거고요 경수는 억센 겁니다. 물이 왜 억셉니까? 물 속에 미네랄이 많으면요 목욕도 못합니다. 달라붙어. 그게 경수야. 그래서 경수는요 목욕할 때 소금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연수로 만들어서 쓰잖아요. 만약에 물속에 미네랄이 많은 게 좋다면 경수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수질 검사 온단 말이에요. 수질 검사 오면 여기도 했습니다. 44가지의 종류의 검사를 하는데 그 속에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 미네랄 검사입니다. 구리, 철, 아연, 망간 쫙 나와요. 그리고 합격은 뭐냐면 요 기준량 이하가 있어야 합격이야.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미네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욕을 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 물 참 좋은 물이네. 어떤 물이 좋은 물입니까? 미끈미끈한 물이요. 안에 미네랄이 없으면 없을수록 미끈미끈한 물입니다. 물을 마실 때 물이 맛있다 생각하잖아요. 맛있는 물은요, 다 미네랄이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요, 또 이제 동물과 실험했어. 염소를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물통에 이제 경수, 연수, 뭐 알칼리수, 뭐 해양심, 중수 쭉 놔뒀어요. 뒷물도 있고, 이 염소가 이 물 맛보고 저 물 맛보고 다 맛을 봤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물은요, 빗물입니다. 왜냐하면 빗물이요, 순수한 H2O입니다. 정발대 올라갈 때는 H2O 올라가거든요.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올 때 물론 그 속에 있는 먼지나 공기를 안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빗물은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를 밑으로 쭉 내려앉죠. 그 물은 최소한 다른 미네랄이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빗물로 머리 감았죠. 예,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물속에 미네랄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일 좋은 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수기를 달았는가? 도우물 찬물을 자유롭게 드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물을 이제 먹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바깥으로 목욕할 때 쓰는 이 면도 참 중요합니다. 이 목욕은 우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 모공을 통해서 빠져나온 모든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 그리고 또 이제 더운 물은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관을 열어주고, 찬물은 혈관을 닫아주고 또 우리 강장제, 이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목욕 가운데 이런 목욕이 좋습니다. 온냉교차법. 더운 물로 쫙 해가지고 모공이 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피부로 막 쫙 나오거든요. 그때 찬물로 확 틀어서 찬물을 쫙 하면 혈액이 전부 다 움츠러들죠. 강제로 쫙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뜨거운 물로 타면 또 혈액이 또 쫙 나와. 강제로요, 혈액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그래서 온냉교차법으로 샤워하면 아주 훌륭한 목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냉교차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또 자율신경계 조절을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부종 완화 및 염증 감소, 피부 탄력을 정진시킨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이 냉온교차법을 합니다. 목욕 쫙 다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찬물 더운 한 3번 딱 한 다음에 찬물로 마감을 탁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자, 다음에 또 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치료입니다. 핫앤콜, 또 찜질, 좌욕, 전기흡입, 물의 불익을 이용한 운동. 관절염 환자다. 이런 사람은 수영장 가서 운동하죠. 예, 왜냐하면 물 위에서 운동하는 것은 관절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찜질도 직접 하니까 야, 찜질도 효과가 강력하더구만. 암으로 복수가 이만큼 찼는데요, 찜질했단 말이에요. 복수가 쫙 빠져들구만. 그런데 찜질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계속은 못하겠더라고. 다음에 좌욕, 치질 이런 건 좌욕이 좋고요. 감기는 전기흡입, 뜨거운 물에 그 뭐예요? 뜨거운 물에 아니, 우리 전기흡입할 때 뜨거운 물에 유칼립투스. 오늘 정답만 다 말씀하시네. 유칼립투스를 탁탁 떨어뜨리면 그 향이 우리 기관지에 좋거든요. 그래서 흡입하면서 이 감기 치료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덴코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한 남자분이 왔는데 이 남자분이 건강 강의는 그 당시에 제가 이문현 원장님을 시켰어요. 그분이 건강 강의 하셨고, 다음에 복음 설교는 제가 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제가 복음 설교할 때는 싹 나가. 그리고 오후에 건강 세미나 할 때는 딱 들어오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분이 이제 췌장암 말기 환자고 병원에서는 이제 손 못 쓰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때 거전 세미나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인이 된 남자분이 있어.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형제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안 아파봐서 모르시는데 아픈 사람에게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어렵습니까? 내가 가서 해주죠 하면 갔단 말이에요. 가지고 선생님 일주일 동안 좀 어땠습니까? 묻고 어디서 요양하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하신대.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방문 갈까요? 하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방문 갔어. 딱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떤 상황이냐면, 췌장암 통증이 심하거든요. 통증이 딱 오는 때야. 통증으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때 우리가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럴 때 방문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딱 도달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병원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통 두 개를 얼른 비워가지고 하나는 뜨거운 물 싹 씻어가지고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즉시로 하덴콜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 3분, 찬물에 30초, 뜨거운 물에 3분 30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통증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마음이 문이 확 열린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음 주 목요일도 가고, 이분이요 친해갖고 자기 온 가족이 다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이 수치로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람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박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천마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죽으려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한테 침례를 주셨으니까 목사님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목요일 날 방문한 날이라 교인들을 차에 태우고 방문하다가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급하게 강남으로 방배동으로 갔습니다. 그분 집 방배동이.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KBS 아침마당에서 테레비를 보다가 아침마당에서 채식요리라는 게 나왔어요. 채식요리를 보고 이걸 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KBS에 전화를 했어. 어디에서 이 채식요리 좀 배울 수 있냐 하니까 KBS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줬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방배동에서 버스 타고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요리 강습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가지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1년 동안 그 멀리 2시간 걸리면서 오는 그 길을 열심히 나왔습니다. 교회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딱 다니니까요 힘들거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까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임지를 옮겨가지고 남양주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전화 온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저 갔어요. 띵동 했는데 사람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또 기다렸어. 또 띵동 했는데 또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어.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거라.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 알고 보니까요, 갑상선 기능 제로.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서 문 열어가는 그 짧은 거리를요 기어서. 그래서 딱 가보니까요 물도 못 마셔. 갑상선 기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수익을 다 조절하거든요. 물 마실 때 물이 그냥 넘어가는 이유도요, 여러분 그냥 그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갑상선이요, 이 쪼물딱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니까 내려가는 것이고, 밥을 먹어서 소화되는 것도요, 불수익은 위장이요 쪼물딱 끓이면서 위액이 나오고 그래서 소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이 딱 제로되니까 물이 안 넘어가. 소화는 밥도 못 먹고 그냥 사람이 죽지. 그렇지, 딱 누워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차에 동고에 물통 2개를 들고 다닙니다. 밖에서 2개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뜨거운 물 해가지고 이불로 온몸을 감싸. 그럼 몸이요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땀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머리에 열오를 만드니까 머리는 찬물 수건 딱 하고, 그래서 이렇게 3분 했다가 찬물 30초든 1분이든 뜨거운 물, 찬물. 이럴 때 뭘 하냐면 저는 성경을 펴고 그 사람에게 10편, 103편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요, 마음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뜨겁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야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나와도 교인들이 자기를 환영을 안 해줘.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 흥미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놀면 뭐하나, 일하다 하면 돈을 벌지.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요 이게 일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대신에 어디가 일하러 나간 거야. 그러다가 몸이 딱 안 좋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라. 그러면서 점점 나빠져가지고 지금 갑상선 기능이 제로된 거라. 그래서 제가 10편 10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30분이 딱 지났습니다. 30분이 40분 지난 다음에 또 제가 뭘 했냐면 그 당근을요 갈아가지고 접을 쪄가지고 한 숟가락을 다 먹였습니다. 그때부터 당근을 넘기는 거라. 그러면서요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과일을 사줘갔어요. 과일을 또 덜시하고 한 30분 1시간 만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갈 때는 걸어가지고 우리 배우겠어. 그러다가 3일인가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완전 정상이 됐대.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곧 죽으려는 사람이 완전히 살아난 거야. 그러더니 또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산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굉장한 치유력이 있습니다. 마시면 여러분의 모든 신체에 필요한 그 기능을 돕는 일이 물이 하는 것이고, 밖으로 목욕하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혹 여러분의 질병에 들렸을 때 이 물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 물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샤워하는 것. 샤워 속옷을 반드시 갈아입어야 되고, 다음에 물은 하루에 8컵 마시는 걸 목표로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양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시원한 물을 마십시오. 물을 마시되 한참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한 150에서 200cc씩 이렇게 마셔서 하루에 한 2리터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활력이 있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